꽁꽁 얼어붙은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가파른 마당 계단을 내려가던 발끝이 삐끗했습니다. 하는 짧은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몸이 사정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른쪽 발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얀 입김 사이로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움직이려 할 때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겨울은 이토록 잔인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버텨온 독거의 삶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빙판 위에서 영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 씨가 홀로 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넓은 단독주택은 매일 밤 냉골로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제 살길 찾기 바빴습니다. 영수 씨는 늘 전화로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느냐는 딸의 질문이 가장 싫었습니다. 사실 영수 씨의 식탁은 늘 초라했습니다. 물에 마른 밥에 신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국을 끓이기도 귀찮아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TV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몸이 으스스 떨렸습니다. 보일러 통을 쳐다보며 기름값 걱정부터 하는 신세였습니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대문 밖으로 나가는 일도 줄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혼자 있다가 쓰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어 영수 씨를 덮쳤습니다. 새벽녘 마당에서 쓰러진 영수 씨는 한참을 기어갔습니다. 간신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운 영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달려온 딸 민지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미련하게 버텼냐며 원망했습니다. 영수 씨는 미안함과 서글픔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친 발목보다 가슴이 더 아려왔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혼자 생활하는 건 절대 무리라고 했습니다. 계단이 많은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사위와 손주 눈치가 보여 싫다고 버텼습니다. 내 집 두고 어디로 가느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영수 씨의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늙고 병들어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이 현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창밖에는 야속하게도 하얀 눈이 계속 내려쌓이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노후의 끝이 결국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퇴원하는 날까지 부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렀습니다. 딸 민지 씨는 며칠 밤을 새우며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아버지가 안전하게 살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도심 근처의 실속형 고령자 복지주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실버타운보다 보증금이 저렴하고 국가 지원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라면 자식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에는 노인네들 모여 사는 곳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들이 보면 자식들이 부모 버렸다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보내고 아빠까지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는 통곡이었습니다. 그 눈물 앞에서 영수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낡은 집을 뒤로하고 새로운 거처로 향했습니다.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가득 찬 이사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생각보다 밝고 아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문턱이 없는 바닥이었습니다. 휠체어나 보행기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안전한 구조였습니다. 화장실 벽면에는 곳곳에 튼튼한 안전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갈 때도 넘어질 걱정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의 가장 큰 변화는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영양사는 맵기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는 부드럽게 삶은 달걀과 두부 요리가 올랐습니다. 영수 씨는 입맛이 없다면서도 매일 제공되는 저염식 나물과 생선구이를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영수 씨는 건물 내에 있는 물리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전문 지도사는 영수 씨의 다친 발목을 위해 무릎 강화 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일자로 꼿꼿이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훈련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동작을 정확히 20번씩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리던 다리에 조금씩 단단한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거실 통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실내 트랙을 걸었습니다. 빙판길 걱정 없는 안전한 실내에서 매일 30분씩 땀이 나도록 걸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던 규칙적인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 안 침대 머리맡과 화장실에는 빨간색 비상 호출벨이 있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가 달려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빨간 버튼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불안감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혈압과 당뇨 수치도 매주 정기적으로 체크받았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아침 간호사가 건네는 알약과 물 한 컵을 규칙적으로 마셨습니다. 스스로 몸을 돌보고 있다는 대견함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영수 씨의 얼굴에는 몰라보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무튀튀하던 안색이 뽀얗고 환하게 변했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걸음걸이에는 다시 힘이 넘쳤습니다. 주말을 맞아 딸 민지 씨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문 앞까지 마중 나온 아버지를 보고 민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정정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안기는 손주의 재롱에 영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 안가득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직접 가꾼 작은 화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전에 쓸쓸했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민지 씨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잘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무조건 비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정든 집을 떠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독립은 나를 안전한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안전한 곳에서 매일 걷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혼자 삼키는 쓸쓸함 속에서 건강을 잃어가지 마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실속 있고 안전한 노후 주거 대안들이 참 많습니다.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가 곧 자식들의 행복입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니어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